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THX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어국에서 외국어 전공하고 있는 26살 4학년 9필 남자입니다. 지금 생산지 vs 사무직 진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 중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특근 알바하면서 생산지 특성이 제 적성에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지고, 남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주어진 일만 하면 되어서 개인적으로 수도권보단 지방을 선호하다 보니 진로를 바꾸고 준비해볼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월급으로 집도 못 사는데 서울 진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벌이 생산지 채용에 불리한 대졸이다 보니 1번 대졸 후 포리텍에서 교육받고 필요한 자격증들 다 따고 대졸로 대기업 생산직을 갈지, 현기 합격자의 스펙에 대졸이 있긴 하더라고요. 2번 경영학과 복수전공 1년 더 소요 후 공기업이나 중견 사무직 갈지, 3번 2년 전에 폴리텍 재입학 혹은 편입 후 생산직 노릴지. 학벌이 유리해지겠지만 나이가 좀 많아져서 고민됩니다. 사무직보다 생산직이 훨 잘 맞다고 생각돼서 참 너무 고민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좀 늦었다. 왜 늦었는지 알죠? 제가 시작부터 이런 말 했을 때 죄송하긴 한데 좀 왜 이거를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알게 됐을까?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아, 내가 왜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여기 들어왔지? 이거 왜 이제 알았을까? 근데 기아 자동차에서 일한다고 보니까 알바 일을 하신다고요, 알바? 보니까 공장 3개 중에 하나네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3군데 있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울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전주에 하나 있고, 아산에 있습니다. 충남 아산 이 3군데. 기아는 광주, 그리고 광명 소아리가 제일 크죠. 그리고 화성, 이 3군데 중에 하나겠네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광주는 아닌 것 같고 광명시 소아리 아니면 화성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맞나요? 뭐지 이 사람? 이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어떻게 알지? 알바를 한다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기아나 현대자동차 그나마 노동강도가 생산직 중에서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 완성차 공장이 노동강도가 웬만한 생산직 공장 중에서는 중하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라인마다 어려운 데도 있어요. 이 기아 자동차 안에서도 빡센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님은 좀 편한 라인 걸린다 보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내가 체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보네요. 일에 대해 불만이 없는 거 보니까. 생산직은 좀 보풀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아 자동차 안에서도 힘든 라인 있을 거예요. 힘든 라인, 일하기 싫어하는 라인이 있어요. 뭐 그거에 운빨이니까.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이만큼 했다고 다른 데도 똑같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가 편한 겁니다. 많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기가 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나 물어볼게요. 직업이라면 외국어 전공이라 했잖아. 그럼 진짜 전공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외국어 전공이라는 거 보니까 문과시네, 문과. 외국어가 많잖아요. 뭐 영문학과 있고, 일문학과 있고, 노문학과 있고, 불어학과 있고, 도구학과 있고, 많잖아요. 외국어학과라고 딱 묶어있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프랑스어라고요? 좀 애매하네요.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프랑스어입니까? 프랑스어에 왜? 일단 저 호구순신 전말 믿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겠네. 4학년이네. 4학년 졸업반이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기아 자동차 그 생산직에서 알바하게 되었어요? 누가 추천해 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바몬이나 아니면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한 거예요? 아, 막학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었겠네. 여기 일하기 전까지는. 여기 근무하기 전까지는 생산직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추천받고 있다고? 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학점. 그 전학년 평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몇 점 나옵니까, 이게? 아, 호구수님 2만원 고맙습니다. 공 하나 더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학점 높네요. 학점 높네. 열심히 했네. 4.0이면. 야, 열심히 했네. 놀진 않았군요. 지국에 4.0이면 꽤나 열심히 한 거, 이 친구가. 장학금도 받았나 보네. 고생 많으시네요. 쓸데가 없다고요. 그래도 종국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생산직 채용이 좀 빡실 거라 봅니다. 정말 어둡게 봐요. 일단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고등학교 출결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출결? 고등학교 개근입니까? 아니면 뭐 출석 기록부에 뭐 결석이나 조퇴, 지각이 있습니까? 이거 혹시 아세요? 개근 아니었어요? 혹시 대략적으로 출결 어떤지 아세요? 출결? 내가 대략적으로 조퇴 몇 번 한 것 같다. 결석 몇 번 한 것 같다. 기억나세요? 3년 평균으로.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생산직 들어갈 때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결 안 좋으면 서류에서 탈락됩니다. 스펙이 좋아 탈락됩니다. 특히 완성차는요, 출결 엄청나게 까다롭게 봅니다. 붙은 사람들 웬만하면 개근이에요. 개근. 3년 개근. 보통 생산직 이제 서류 접수할 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첨부하거든요. 웬만한 데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학교 다닐 사고 친 사람인지 안 친 사람인지,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다닌 사람인지 안 다닌 사람인지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특히 현대 계열사랑 기아는 무조건 봐요. 좋은 회사에서 봅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결석 많이 했다, 지각 많이 했다 이러면 서류에서 커트됩니다. 단어 스펙으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봅니다. 아, 대졸 채용은 안 봐요. 대졸 채용은 안 봐. 그러니까 대졸 채용은 안 볼 거예요. 그럼 생산직을 왜 보는지 아세요? 생산직 왜 보냐 하면 생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근무 안 째는 사람, 지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산직이 뭡니까? 교대 근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간 근무하고 야간에 교대 사람이 와야 내가 이제 장갑 벗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기계를 내 혼자 돌리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인수인계하고 뭐가 불량 나왔다, 뭐 기계가 세팅 안 좋다 이런 걸 설명하고 수고하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음 사람이 교대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치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 벌어집니다, 이게. 생산직 일이 몸이 많이 상합니다. 그나마 기아 자동차는 이제 주간 2교대니까 나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직 같은 게 24시간이에요. 밤을 꼴딱 셉니다. 그리고 현대랑 기아는요, 밤을 꼴딱 새지 않죠. 주간 2교대이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1시 이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잘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데 이게 기아나 현대 이런 쪽만 그런 거지 다른 생산 라인 가면 아닙니다. 밤을 꼴딱 셉니다. 교대 방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 건강이 근무 로테이션 돌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생기부를 봐요. 대졸은 대부분 주간 근무잖아요. 교대 근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안 보고 이제 생산직은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 전공 살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전공 살리는 쪽으로. 저는 2번 선택합니다. 1번, 3번 됐고 2번.
자, 1번, 그럼 1번부터 얘기해줄게. 왜 대조로 폴리텍에서 교육받고 생산직 가는 게 안 되냐면, 일단 대조를 거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님이, 자, 현기차만 선택할 거 아니잖아요. 현기차는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현기차 하나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고, 여러 데를 다 내야 됩니다. 보통 대기업 준비하시는 분 보면 몇십 군데 다 냅니다. 대기업이 중견이 괜찮은 회사면요. 다 봐요. 근데 웬만한 회사들이 대졸 채용을 꺼립니다. 생산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대기업 생산직 같은 거 채용 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졸 또는 전문대졸, 고졸 또는 초대졸, 고졸 또는 전문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전문대 졸업생이 아니면 안 뽑겠다는 거야. 뭐 학사, 석사, 박사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한해서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보시면. 그나마 현대 기아만 학력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 학력 제한이 없는 거지 무조건 뽑아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 방송에도 저번에 채용할 때 들어가신 분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대졸이 거의 없대요. 전체 이제 합격자 중에 작년인가 그때 한 400명 뽑았죠. 1차 185, 200, 2차 215에 총 400명 뽑았는데 그중 여자 합격자도 있어요. 여자 합격자가 4명, 5명 있고 나머지 다 남자고, 그리고 대졸 합격자는 거의 한 10명도 안 되들었습니다. 거의 바늘구멍이에요. 쉽게 말해서. 웬만하면 고졸 마이스터 아니면 이제 초대졸, 전문대졸. 그러니까 애초에 대졸 학력인 사람은 정말 소수로 뽑아주는 거예요. 확률이 진짜 낮은 거죠. 대량 채용이니까 몇 명 있는 거지. 만약에 400명 뽑는 게 아니라 10명 뽑고 5명 뽑으면 더 안 뽑아주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졸을 뽑더라도 정말 소수만 뽑겠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뽑아주는 게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생산직에서 대졸을 사람 싫어할까? 간단합니다. 생산직 일 자체가 어느 공장이든 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방끈이 길면 오히려 더 부담이 돼요.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님이 대졸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왜 나왔어? 고생 안 하려고 간 거 아니야? 공장에 안 하려고 간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님도 이것저것 알고 공장 알다 보니 공장일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잖아. 그 전까지는 나는 그런 공장일 안 하려고, 그런 기계만 치고 해도 안 하려고. 특근 알바 2년 한 거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2년하고 1년 한 거 똑같아 이게. 네. 이 대졸이라는 그 좋은 글씨를 사실 없애기 힘들어요. 한번 졸업하면 딱 생겨버리잖아. 네. 그렇다고 님이 자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퇴해가지고 그냥 고졸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님이 1학년이다. 그러면 자퇴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등록금 아깝긴 하지만 그냥 자퇴하면 고졸되니까 그냥 폴리텍 가가지고 전문대 학력으로 내세워가 갈 수 있어. 근데 이미 지금 학기 다 채워놓고 졸업반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에 졸업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퇴하기도 솔직히 아깝잖아. 내가 그렇다고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학년 평균이 4.0이래요.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님이 만약에 현기차가 아니라 현기차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장담할 수 없어. 이게 사실 어렵다고 봐야 돼.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 현대기아만 대기업이 아니잖아. 다른 대기업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대졸을 짜면 뽑질 않아. 이게 삼성, 이제 LG 같은 게 아예 뽑질 않아. 이게 아예 막아놨잖아요. 왜 보면 삼성은 보면 대기업 생산 채용이 아니라 5급 고졸 채용으로 막아놨잖아요. 5급 고졸 채용 보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대졸은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생각보다 좀 냉정합니다. 이게 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러니까 님이 일 못한다 뭐 문제 있다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학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엄격해요.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풀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학력 제한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5년도 안 된 거라고 했습니다. 설령 풀렸다 해도 기본적인 어떤 채용 방식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그나마 몇몇 뽑힌다는 것 뿐이지 많이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아는 아예 뭐 뽑았다는 얘기도 안 들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대에서 이제 몇명 뽑아준 거지. 근데 생각해요. 400명 중 몇 명이면 확률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잖아. 전체 합격자 중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벌이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생산직에서 그냥 대졸을 분리한 게 맞아요.
이거 있다는 것 자체만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 서류에서 커트 시키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지는 거야. 거기다 니 문과잖아, 문과. 공대단위 문과예요. 이 생산직 분야하고는 아무 상관은 또 없는 전공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님이 전공을 버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공 살리는 쪽으로 가야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리고 다른 분 댓글 달아도 거의 비슷하게 달릴 거예요. 아마 제 방송에 중견기업, 대기업 다니는 생산직 다니는 사람 좀 있거든요. 그분들도 댓글을 달 텐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말 할 거예요. 내 동기 중에 내가 있어 할 때 대조는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우리 회사에서 노조에서 반대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생각해봐. 왜 반대하게? 그 노조 사람도 대조자가 없기 때문에. 오일 자체가 뭐 그런 고학력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학력 사람 올 필요가 있나 이거죠. 생각해봐. 그 노조에 있는 사람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꼰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산직 근속이 20년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졸이야, 고졸. 뭐 공부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 일을 계속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일이 뭐 머리 굴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이제 완장차고 이제 노조 간부로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조자를 원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웬만한 대기업은 노조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견기업만 가도 노조 있어요. 저거 대조를 채용해주는 것도 노조에 허락해야 되거든요. 그냥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공장의 노조 사람들 굉장히 꼰대 중에 상꼰대예요. 공장에서만 거의 청춘이 다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 틀에 벗어난 거 원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고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고졸이에요, 고졸. 근데 외국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져보니 채용 방식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사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뽑는 방식은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업 문화가 좀 다를 뿐 사람 뽑아서 이렇게 좀 검사하고 검증에 당하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오고 나서 이제 직장 문화가 좀 다를 뿐 한국에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외국계사라도. 애플도 한국에 들어오면 똑같을걸. 어차피 한국 땅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기아자동차에서 첫 시작을 했잖아요. 기아자동차에서. 근데 생산직도 있잖아요. 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다고 해서 다른 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든 데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님 여기 편한데 들어간 거 편한데 들어갔으니까 아 여기 꾼이구나, 아 이런 데서 계속 일하고 싶다 이 생각 들잖아. 근데 모든 생산직이 다 이런 곳이겠냐고. 아닙니다. 어려운 데 많아요. 2차전지 같은 데는 굉장히 발암물질 많이 날리고 얼굴에 막 이물질도 많이 묻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성차는 거의 뭐 이번에 뽑으면 뽑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내가 지원하나 들어갈 수 있겠냐고. 저번에 봐봐, 현차에서 4명 뽑는다고 했을 때 그때 몇 명 지원했나? 20만 명 지원했대. 20만 명. 이 말이 좋아 생산직 채용이지 거의 뭐 슈퍼스타 K 아닙니까 이게? 서류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만약에 채용해서 안 됐을 경우 그럼 다른 공장에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공장에서는 또 학력 제한을 철저하게 딱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 어디 지원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 뽑는지. 거의 웬만한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제 채용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생산직 보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고초대절이라는 사이트. 고초대절 카테고리 가야 돼. 고초대절.
고초대절이 뭐냐면 고졸 또는 초대절, 초대전 전문대절. 이거 대졸이 아닌 거 쉽게 말해서. 여기에 생산직 채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생산기술이지. 고졸 이상. 여기는 고졸 이상이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데, 포스코가 그나마 대졸자들한테 이제 생산직 채용을 좀 많이 좀 하긴 해요. 근데 님이 문과기 때문에 확실히 불리한 건 있습니다. 네. 뭐 생산 지치용도 있고 생산 기술직도 있는데 초대대이장. 자, 여기 보면 나와있네. 자, CJ 뽑는데 보면 공무팀 생산팀 보면 초대적 이하라고 했어. 초대적 이자. 대졸은 초대적 위잖아요. 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뽑겠다는 얘기죠. 설령 님이 만약에 뭐 대졸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자격증은 어떡할까? 관련 자격증, 전공과 자격증. 예. 생산직이 그냥 있잖아요. 단지 초대절이 아니라 초대절을 이제 거기에 맞는 전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초대절도 전화기가 있어요. 전자공학, 화학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스펙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님이 그 전공화가 안 맞는다는 거지, 이게. 좋은 회사에서도 전공이나 그 관련 자격증을 많이 따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펙 준비를 해요. 단지 그 내가 말한 거 그런 거. 님이 그냥 그런 스펙도 맞추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제가 아예 못 들어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나와있네. 농심 같은 경우에도, 농심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신입 고졸 또는 초대졸 나와있네요. 나와있어요. 이렇게 대졸에 나와있지만 갈로 해가지고 2, 3년 2, 3년은 뭐냐면 전문대졸이네. 전문대졸. 채용고 잘 봐야 돼. 이게 말로는 고졸 이상을 했지만 이 세부 등록을 보시면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이게 대졸 안 뽑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나마 물류 같은 건 좀 희망이 됩니다.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과로 졸업을 해서 이제 다른 자격증 따서 뭐 사기업 같은 거 노리는데 뭐 좀 몰릴 볼 생각으로 이제 물류 관련 이런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주말에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은 생산직위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완성차 그 알바하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진짜 편한 데입니다. 진짜 힘든 데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빡센 데 가보면 와, 이런 데서 평생 일하고 나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 듭니다. 아, 왜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사무실 가서 일하는지 알 것 같다. 이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님은 정말 편한 데서 일하는 겁니다. 근로 환경 좋고 일하기 좋은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 완성차 같지 않은 것은 허다합니다. 이게 시풍공차 가봐요. 맨날 땀 흘리고 머리 떡지고 허리 아프고 힘쓰다 보니 허리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 그리고 막 일만 해야 돼. 막 폰도 못 맞히고 막 그렇게 막. 졸리도 참아가면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 들고 아,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안 와야겠다. 이 생각 들걸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막아놨네. 대구텍 같은 경우에도 생산직 채용이 있거든요. 대구텍이면 좋은 회사거든. 여기도 학력, 고졸 또는 전문대졸, 전공 무관. 네. 우대상, 금속, 기계, 전기 전공자. 그러니까 님이 한번 보세요. 채용 공고 같은 거 보세요라니까. 카페 들어가가지고 생산직 뽑을 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아, 대졸을 받아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좀 님한테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권고사지 두렵다고요? 아니 님이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생산직 권고사직 없는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이게 생산직도 앞으로 생산직도 이제 적자나고 이러면 공장 폐쇄합니다. 생산직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매출 안 나오면 공장 폐쇄합니다. 그런 공장도 몇 개 있습니다.
생산자가 무조건 노조 있고 무조건 정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공장이 잘 들어가고 이제 생산 물량이 이제 잘 납품되고 순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 얘기고. 물론 사무직이 이제 생산직보다는 좀 자르기 쉽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무직은 노조 가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공장에서 이제 매출 안 나오고 적자 나고 이러면 공장 폐쇄한다거나 저 현장직도 줄입니다. THS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LG 계열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직 근로자들 있죠. 희망퇴직 계속 받습니다. 저 파주의 LG 이노텍 그 TV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매년 몇 번씩 받아요. 제 방송에도 예전에 파주에서 일하다가 희망퇴직 받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 일한 지 한 6년 7년 됐나? 나왔어요. 그분이 테크니션으로 일하다가. 지금 디스플레이도 사정이 안 좋거든요. 중국 시장이 많이 잡혀가지고 예전처럼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또 희망퇴직 받을 수 있는 거야. 나 평생 일하려고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일할 때 별로 없어 이게.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학교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좀 전공을 살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본인이 좀 충격 먹을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네네, 말씀하세요. 애매하죠. 근데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할 정도는. 직업 문과에다가 그래 직업은 아직 파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님은 학점관리 잘했잖아요. 학점관리 잘했으면 서류에 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자격증이나 토익 같은 거 몇 개 챙기면 서류에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채운단 말이에요. 물론 채용이 이전 같지는 않겠지만. 나는 희망적인 건 학점 관리는 잘했다는 거네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사무직 채용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준비한 사람 들어가니까. 아니 근데 님 생각해보세요. 이거 웃긴 게 뭐냐 하면 님 분명히 여기 공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생각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 공장에 일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내가 이 문과로 취업 살리겠다 이 마인드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적응하다 보니까 아, 공장 일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뭐 전공 그냥 뭐 졸업장만 따고 취해야겠다 이런 만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불과 여기 공장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문과지만 이 전공 살리겠다는 마인드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공장 일이 맞다고 아이 전공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면 뭐 진작에 그러면 대학교 그만뒀어야지. 이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애매해지니까 대학교는 졸업하고 취업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항상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선택과 한 가지 포기해야 됩니다. 님이 대학교 졸업장 전공을 선택한 이상 어떻게 보면 현장직을 좀 멀리 하겠다는 겁니다. 님이 현장직 확실하게 선택할 것 같으면 저 전공을 버리시던가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장 짜지 말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졸업할 때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괜히 직업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는 사무직, 현장직은 고졸 또는 전문직 이걸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걸 이제 와서 알게 됐을까? 이제 와가지고 한 2년 전에 알게 됐으면 어디서인지 몰랐잖아요. 아무튼 잘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학 전공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전공 살려서 취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님이 약간 생산직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어.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공장은요, 내가 여기 퇴사하면 두 번 다시 일할 수 없다는 거. 니 알바잖아. 알바면 하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공장 갔을 경우 이런 공장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진짜 좋은 데서 일하는 거예요. 좋은 데서. 안 좋은 데 널렸습니다. 대기업 공장도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는 사람 널렸어. 예전에 제 방송이 광양 저기 2차전지 일하신 분도 환경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얼굴에 이제 미세먼지나 아니면 이제 바람부지 같은 묻어가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폐도 안 좋아지고. 이 공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로환경, 노동강도. 모든 공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 공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공부한 게 낫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판단 잘 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장직 뽑는 추세나 돌아온 현실을 보면 옛날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대한민국의 어떤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은 이제 대졸자 채용을 굉장히 꺼립니다. 꺼려요. 그러니까 채용 시장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채용인을 감사하면 점점 대졸자를 안 뽑아. 이게 님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완성차에서 대졸자 뽑아주니까 다른 데도 뽑아주길 생각하는데 여기만 뽑아줘. 여기만 뽑아주지 딴 데 뽑아주지 않고 거기다 본인 문과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판단 잘 해보시고 예. 어느 쪽이 맞는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대학교 어떻게 졸업했으니까 열심히 다녔으니까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